오늘 아침 출근길에 주유소 가격표 보셨나요? 숫자 1로 시작하던 앞자리가 어느새 1,8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에 있는 주유소들은 벌써 리터당 2,000원을 찍으며 소비자들을 경악해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가가 4주 연속 상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낸 그 비싼 기름값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그 미스터리한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그렇다는 뻔한 답변 말고 진짜 주머니를 채우는 범인을 찾아 수사물처럼 하나씩 파헤칩니다. 수사의 첫 번째 단서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데 왜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은 꿈쩍도 안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흔히 오를 때는 로켓처럼 오르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의 비대칭성 현상입니다. 가격의 비대칭성이란 상승 요인은 즉각 반영되지만 하락 요인은 아주 천천히 반영되는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말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보면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2일 만에 반응하지만 내릴 때는 열흘이 넘어도 요지부동입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비싸게 받아온 재고가 남아서라고 항변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1,800원이라는 금액을 현미정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상세히 분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휘발유 1리터를 주유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덩어리를 떼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정부의 세금입니다. 유류세라는 이름 아래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 그리고 주행세가 겹겹이 쌓여 가격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터당 약 600원 정도가 세금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세금과 원가에 부가가치세 10%가 또 붙으면서 세금의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결국 1,800원 중 약 780원인 43%가 세금이며 주유기 노즐을 잡는 순간 절반 가까운 돈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와 다름없을 정도로 높은 세금 비중을 보입니다. 이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아 정유사가 가져가는 목과 그들의 이익 구조를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싱가포르 시장의 국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850원 수준인데 이것이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 파는 기준가입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함께 자신들의 마진을 리터당 약 70원 정도 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네 주유소 사장님의 손에 들어오는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유소 운영에는 막대한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우리가 결제할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라는 고정비가 들어갑니다. 고정비란 매출의 증감과 관계없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경제학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면 주유소 사장님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리터당 고작 30원에서 50원 남짓한 수준입니다. 1,800원짜리 기름 한 리터를 팔아도 껌 합통값도 못 남긴다는 이 충격적인 결론은 결국 다른 곳에 범인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공평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이익을 독점하는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인지 두 번째 수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전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유시장은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라는 4대 기업이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속계약 주유소라는 포로시장을 형성하여 특정 간판을 단 주유소가 다른 기름을 쓰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포로시장이란 소비자가 특정 판매자에게 묶여 상태권이 제한된 상황을 뜻하며 이는 가격 경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시스템의 비합리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로 한국의 세금 의존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도로 인프라와 복지 환경이 다르지만 에너지 가격을 세금 징수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서민에게 가혹합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보면 더 황당한데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생수 500ml 한 병이 1,000원 정도 합니다. 리터당 2,000원인 셈인데 중동에서 가져와 정제한 기름값과 물값이 비슷하다는 사실은 경제적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름값이 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얼마나 취약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제 이 가격표 앞에서 한숨 짓는 우리 이웃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 보려 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트럭을 몰고 배송하는 김씨 아저씨에게 리터당 200원 인상은 생존권의 박탈과 같습니다. 한 달 유류비가 30만 원 추가되면 이는 가족의 외식비가 사라지고 아이의 학원비를 깎아야 하는 처절한 현실이 됩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나들이 가던 4인 가족에게도 1,800원이라는 숫자는 즐거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의 범인은 중동의 전쟁 광도, 주유소 사장님도 아닌 고착화된 세금 구조와 과점 체제의 결합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정책은 세수가 부족해질까봐 쉽게 손대지 못하는 양날의 검이 되어 서민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주행을 줄이는데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데 글로벌 투자인행들은 원유 공급 부족과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유 수입 단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안정되어도 국내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에너지 전환은 정유사들의 고압적인 가격 정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구조적 해결을 위해 유류세를 정액제가 아닌 소득에 연동된 정률제로 개편하고 알뜰 주유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유사 간의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시장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비싼 기름값 때문에 포기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름값만큼 답답한 전기요금 인상 뒤에 숨겨진 한전의 200조 부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관심이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